레비 회장이 윙크스 이적료로 원한 금액이 무려 4천만 파운드랍니다. 한국 돈으로 이제 650억 원인데 와. 저 잠깐 웃어도 됩니까? 안녕하세요, 볼리TV 서영욱입니다. 간밤에 해리케인 재계약과 관련해서 새로 나온 얘기들이 좀 있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케인이 허리를 굽히는 게 아니라 더 빳빳이 세우고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친구 대체 뭘 믿고 이러죠? 능력 있는 선수고 팀의 기여도 컸던 선수이긴 합니다만 떠나려고 용 쓰다가 지금 남게 된 처지잖아요. 게다가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좀 그럴 처지가 아닌 것 같은데, 게다가 상대는 다니엘 레비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좀 레비를 쉽게 보는 게 아닌가. 레비가 윙크스한테 최근에 어떤 짓을 했는지도 이번에 또 알려졌는데 그 얘기까지 함께 또 알아볼 텐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덕분에 엊그제 구독자 수가 14만 명 넘어섰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20만 명을 향한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토트넘의 올 시즌 출발은 좀 위태위태합니다. 리그 첫 3경기에서 무실점 3연승을 거두긴 했지만 사실 불안한 경기력을 손흥민의 결정력으로 좀 세탁을 하면서 승점 9점을 쌓았었죠. 당장 손흥민 선수가 빠진 지난 주말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아주 표가 확실히 났죠. 3골 후두려 맞으면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도 팰리스한테 이렇게 질 정도의 팀이라면 남은 시즌 호성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주 불안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단연 해리 케인입니다. 케인이 없을 때 손흥민이 그렸던 것처럼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 케인이 어느 정도 해결을 좀 해주기를 기대했던 토트넘인데 이날 케인의 경기력은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케인이 얼마나 부진했느냐, 공격수로서 얼마나 역할을 제대로 못했느냐, 이거는 여기 이 맵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OPTA 통계를 바탕으로 찍은 해리 케인의 어떤 팰리스전 터치맵인데요. 스트라이커의 터치맵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맵입니다. 보시면 상대 박스 안쪽에서 경기 내내 단 한 번의 볼터치도 없었습니다. 90분 내내. 몸이 그 안을 넘나드는 장면은 수도 없이 많이 있었고, 안에 들어가서 경합도 많이 썼으니까. 근데 그 안에서 볼터치가 거의 없었으니까, 한마디로 사실상 아예 그 안에 진입한 의미가 없었던 거죠. 골을 넣을 기회도 전혀 당연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타임 뛰고서도 상대 박스 안에서 볼터치를 한 번도 못했던 기록은 해리 케인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데뷔한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케인의 부진을 두둔하는 시선 중에서는 프리시즌 훈련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아직 폼이 덜 올라온 거다. 분명히 퀄리티가 있는 선수니까 분명 빨리 돌아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그 프리시즌 누가 훈련 강제로 못 나오겠습니까? 자기가 이적 요구하면서 사실상 퇴업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9월 초에 국대 가서는 잘 뛰고 왔거든. 그러니까 이걸 몸 상태 문제로 보기에는 저는 그래서 멘탈 문제가 좀 크지 않냐. 이렇게 뭔가 팀에 불만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본인이 의도적으로 태업을 했다고까지는 보고 싶지 않지만 뭔가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편함과 뭔가 사라진 의욕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뭔가 좀 붕 떠 있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해리 케인 토트넘 경기하는 거 보면. 이런 상황에서 간밤에 현지 매체들이 해리 케인 재계약 관련 기사들 막 쏟아냈어요. 최초 보도는 스포츠 방송사인 이제 유로스포츠인데요. 현지 보도들이 대부분 이제 유로스포츠발 기사를 기반으로 나왔는데, 전체적인 내용들을 종합해 본 핵심, 현지 다양한 매체들이 보도한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 케인은 토트넘이 유로 결승 직후 제시한 재계약을 거절했다. 둘째, 케인은 이제 재계약 논의를 재개할 의사가 있다. 셋째, 단 바이아웃 조항을 삽입해줘야만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입장이다. 넷째, 연봉은 2배 이상 올려달라. 대단히 간단 명료하죠? 아주 대단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요구이긴 해요. 토트넘이고 또 해리 케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과연 관철이 될 거냐는 또 별개인 거죠. 요 내용들이 이제 유로 2020 시작 전이나 아니면은 최대한 양보해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 직전이라고만 해도 저는 케인이 본인이 원하는 요구사항들을 어느 정도 얻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케인은 저런 조건을 내걸 수 있는 월클 스타, 또 토트넘에서는 거의 유일한 저 정도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레전드이기 때문에 토트넘 재계약이 진행이 된다면 이런 정도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인물이라고 제가 보는 이유인 거죠. 게다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과 도움왕을 완전히 다 본인이 휩쓴 직후잖아요.
그런데 케인이 어땠습니까? 그 사이에 토트넘이 제시한 재계약을 본인이 깠죠. 팀에서는 보낼 생각 없다는데 맨시티 가겠다고 한참 용썼죠. 그리고 복귀도 늦게 해서 자체 벌금 맞고 개막전도 빠졌죠. 이런 상황에서 저런 조건들을 내거는 거는 이거 선 넘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뭐 눈치도 없나?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지 않나? 물론 현지 팬들 민심이 그렇게 막 나쁘진 않아요. 한국과는 조금 다릅니다. 전체 팬들이 그렇지는 물론 않겠습니다만 맘 떠는 팬들도 뭐 현재도 적지 않고요. 근데 다수는 그래도 아직도 이 친구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를 갖고 있어요. 뭐 예전만큼 아니라 하더라도 올 시즌 성적이 좀 안 좋고 경기력이 안 좋다 해도 아직 시즌 초반이고 또 그동안 케인이 팀에 해준 게 얼마입니까? 수년 동안. 네. 그런데 문제는 재계약은 팬이랑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레비 회장이랑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비 회장 입장에서는 케인이 요구하는 저 조건들 단 하나도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현재로서는 전혀 이걸 재계약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해리 케인 계약 기간이 아직도 3년이라서 남아있어요. 케인은 2016년에 주급 10만 파운드로 6년짜리 재계약을 맺었는데요. 그 뒤에 이제 2년 만에 2018년이죠.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연봉 2배 올려가지고. 그래서 이 계약이 현재 계약인데 6년 계약을 2018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조건으로 2024년까지 그 연봉으로 그 조건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 여름까지는 토트넘이 원하지 않는 한 다른 팀으로 갈 수도 없고 연봉을 올릴 수도 없는 겁니다. 케인과 토트넘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져야만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토트넘이 지금 굳이 케인 연봉을 더 올려주면서 재계약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게 관건인 거죠. 그러니까 나이도 석 달 뒤면 이제 29살이고 또 언제든 팀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선수잖아요. 게다가 케인은 이전처럼 로열티를 보여주지 않은 정말 뭐 토트넘 그 자체였던 시절과는 조금 달라진 상황이고 또 최근 보면 경기력도 과연 작년 지난 시즌만큼 유지가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케인은 굉장히 애매한 시점인데 여기에서 지금 재계약 얘기가 본인이 팀에 뭐 떠날 수 없어서 잔류해놓고 그걸 조건으로 마치 재계약을 기대하는 것처럼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케인이 아직도 이 레비 회장을 띄엄띄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두로 신사협정을 체결했는데 왜 나 안 보내주냐 이런 약간 굉장히 아마추어틱한 발언을 한 것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순진한 건지 아니면 뭐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건지 헷갈리는 상황들을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케인 입장이 이해가 되는 면도 좀 있는데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과거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케인은 보시다시피 케인은 프로 계약 이후에 총 3차례 향상된 조건으로 재계약을 해왔는데 패턴이 같습니다. 그때마다 6년짜리 계약, 연봉은 무조건 2배 인상. 이걸로 계속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연봉 2배 인상을 만약에 요구하는 거라고 하면 이건 근데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기준치가 다르잖아요. 주급 1억일 때 2억으로 올려주는 거하고 2억일 때 4억으로 올려주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 기하급수니까. 예. 이게 케인이 지금 재계약하면 손흥민 연봉 2배를 원한다는 얘기하고 맞물려서 현지 보도가 나오는데 케인이 맨시티에 이적을 하게 되면 원래 주급을 50만 파운드로 받기로 돼 있었대요. 기본 기본 옵션 포함해가지고 50만 파운드 6억 5천만 원 정도. 어우 어마어마하네. 뭐 그런데 맨시티 가면 그 정도 요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맨시티 갔을 때 얘기고 지금 토트넘 남았잖아요. 그것도 연봉 올려서 재계약하는 조건을 걸고 남은 게 아니라 갈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 돈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왜 그걸 자기가 떠나려고 했던 팀에서 재계약을 해가지고 받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6년씩이나 재계약을 하래. 자승자박이지 뭐. 게다가 지금 케인이 바이아웃 조항, 그러니까 이적료 얼마 이상 주면 팀을 무조건 떠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고 싶어 한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레비 회장 체제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알려진 대로 레비 회장은 선수 계약서에 방출 조항 같은 거, 그러니까 팀이 손을 쓸 수 없는 조항 같은 걸 거의 넣지 않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 토트넘 선수 가운데 계약서에 바이아웃 넣은 선수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있었던 게 토비 알더베르트예요. 이 친구는 이제 사우스햄튼 시절부터 그 내용이 계약서에 계속 포함이 돼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면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레비 회장은 계약서에 그런 방출 조항 자체를 넣는 걸 꺼려한다고 합니다. 선수 보유에 관한 통제력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케인 쪽에서는 자기한테는 예외를 적용해 주길 바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토트넘이 굳이 재계약을 해줄 이유가 없는데 여기다가 바이아웃 조항까지 모르겠습니다. 레비 회장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더 케인이 좀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레비가 어떤 사람입니까? 칼 같은 사람입니다. 토트넘이 팀 성적에 비해서 낮은 유치를 해왔던 것도 다 이 사람 덕분이잖아요. 앞뒤 다 따지고 확실히 그럴 만한 이유가 아니면 과지출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대단했던 게 올여름 토트넘의 해리 윙크스가 거의 떠날 것처럼 보였었잖아요. 근데 결국 남았습니다만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도 뭐 있으면 뭐 쓸모가 있겠지만 뭐 없어도 뭐 굳이 상관이 없는 약간 그런 그 포지션이었고 그래서 잉글랜드 국대까지 드나든 선수기 때문에 그래도 실제로 오퍼가 꽤 있었다고 해요. 에스턴 빌라하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왜 엎어졌냐면 영국 타임즈의 이제 게리 제이콥 기자의 말에 따르면 레비 회장이 윙크스 이적료를 원한 금액이 무려 4천만 파운드랍니다. 한국 돈으로 이제 650억 원인데 와. 저 잠깐 웃어도 됩니까? 아니 아무리 잉글랜드 홈그라운이어도 그렇지 이게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윙크스를 4천만 파운드 받고 팔려 그래? 이거 양아치니? 이번 이적 시장에서 리즈가 맨유한테 그 2,500만 파운드 주고 데니엘 제임스 영입을 했고요. 레스터 시티가 짤츠부르크 공격수 다카하고 사우스햄튼 수비수 베스터고로 영입할 때 4천만 파운드 안 썼거든요. 두 선수 합쳐가지고. 그리고 맨유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라파엘 바란 데리고 오면서 쓴 돈이 4,100만 파운드예요. 그런데 윙크스를 그 값에 팔겠다고? 와. 어떤 토트넘 팬은 자기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우리는 윙크스 안 쓰면서 4천만 파운드 받으려고 하고 지난번에 올버햄튼에서 트라우레 데리고 오려고 할 때는 3천만 파운드밖에 안 주려고 했던 거야?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런 일갈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케인이 좀 이상해요.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상태 파악이 안 되나? 지금 팀에 등 돌리고 나가려다가 계약에 묶여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남게 된 마당에 이걸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뭐 나 남았으니까 재계약 빨리 다시 해. 연봉 올려주고 나중에 나가기도 쉽게 바이어 넣어줘 뭐 이건데 이거는 네, 좀 쉽지 않죠. 특히 협상 상대가 다니엘 레비 회장인데 윙크스를 4천만 파운드 팔려고 했던 사람이 이런 거에 오케이를 해주겠느냐 이거죠. 예.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케인이 아니라 손흥민 그리고 토트넘 걱정하는 거죠. 올해 토트넘이 케인이 분명 해줘야 되는 몫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도 케인이 있어야 아무래도 좀 더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수비도 분산이 되고 팀 성적도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케인이 이렇게 계속 지금 팀에 집중 안 하고 자꾸 자기 입속만 챙기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는 이건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케인이 전문 에이전트가 아니라 아버지하고 형이 일을 봐주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상황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정말 이 대단한 골 감각, 경기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경기 외적인 어떤 처리가 잘 안 되면서 약간 어수선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 좀 많이 안타깝고요. 어쨌든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3년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리 케인이 계속 언해피가 떠 있으면 안 되니까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선에서 뭐 계약을 하겠지만 바이어 조항은 안 놓지 않을까요, 레비가. 네. 자, 아무튼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해리 케인 때문에 많은 생각이 들게 했던 그런 소식이었고요. 네.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얘기들과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볼빠.